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참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따뜻한 나라에서 자라는 선인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책은 선인장 호텔이에요. 선인장은 우리가 흔히 보는 식물과 다른 모양과 생김새를 하고 있는데요. 선인장 속에는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는지 선인장 호텔이라는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인장 호텔 책을 한번 표지부터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은 선인장은 호텔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하죠. 그 주변에 있는 동물들은 왜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선인장 주변에는 이런 동물들이 많지 않았는데 왜 이런 동물들이 선인장 주변에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동물들을 있는지 이름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이 선인장이 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주황색을 띠는 모습은 왜일까요? 그리고 왜 선인장이라는 이름을 지어졌을까요? 여러분이 많은 궁금증을 이야기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막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요? 뜨거움, 힘듦, 삭막함, 모래바람, 오아시스, 낙타 등을 떠올리겠죠? 선인장 호텔에 나와 있는 이 선인장도요, 사막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인장은 사구아로 선인장이라고 불려지는데 미국과 멕시코 사막에서만 볼 수 있는 선인장이랍니다. 이 선인장 호텔 책은요, 사구아라 선인장을 통해서 그 사막에서 펼쳐지는 생태계의 신비와 공생을 감동적으로 전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사막에 사하로 선인장 열매가 떨어졌네요. 사막에 사는 늙은 쥐가 냠냠냠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쥐 수염에 매달린 작은 열매 씨가 팔로우버드 나무 아래 떨어져서 아무도 보지 못한 채 팔로우버드 나무 아래서 자란다고 하네요. 10년이 지나도요, 손바닥만한 사하로 선인장은 팔로우버드 나무 아래서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 보여요. 시간이 흘러 25년이 지나면요, 사하로 선인장은 토끼보다 커지고 60년이 지난 사하로 나무보다 커진다고 해요. 이렇게 자라난 사하로 선인장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자 딱따구리가 찾아온다고 하고요. 자, 덥고 힘든 딱따구리는 사하로 선인장에 찾아와서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선인장에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면 딱따구리는 선인장이 잘 견딜 수 있도록 나쁜 벌레들을 잡아먹는다고도 합니다. 이걸 공생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150년이 지나 사하로 선인장은 여러 새들의 달콤한 열매 잔치를 열어주는 호텔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200년이 되면요, 사하로 선인장은 쓰러져서 힘없는 사하로 선인장이 되는데요. 자, 많은 동물들이 살았던 호텔이 아니라 이제 쓰러져 쓸모없는 선인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쓰러진 선인장에는 낮은 곳에 사는 동물들의 호텔이 또 되어준다고 해요. 죽고 나서도 사하로 선인장은 많은 생물들에게 호텔이 되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일까요? 네, 선인장이 쓰러져 가면서까지도 낮은 생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인장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고 그 주변은 선인장이 뿌린 그 씨앗들이
서서히 자라나서 거대한 선인장 숲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요, 선인장의 수명이 200년이나 된다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한 알의 씨가 무수한 난관과 세월을 견뎌내면서 자라나는 모습, 주변에 많은 생명들, 동물들, 특히 보금자리가 되어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인상 깊었답니다. 자, 선인장 하나로 버텨내는 이 곳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읽어볼 책이라고 추천할 만한데요. 다시 한번 읽고 선인장 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기로 합니다.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장면 장면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네, 선생님은 그 200년이 돼서 사하로 선인장이 쓰러져서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릴까 했는데, 낮은 곳에서 사는 생명들의 좋은 보금자리가 된다는 걸 보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생각났어요. 크게 자라서는 많은 동물, 커다란 동물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새들이 많이 날아온다고 했는데요. 그때도 좋은 보금자리가 되지만 이렇게 쓰러졌을 때도 낮은 곳에 사는 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일까 생각이 들었네요. 여러분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한번 말해보고요. 왜 그런지 이유도 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내용에 관한 질문들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아요. 그냥 책을 읽고 지나가는 것보다 문제를 만들어 보면 책 속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선인장 호텔은 정보를 주는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내서 내용들을 기억하는 것도 도움되겠죠. 인상 깊은 장면을 이야기해도 좋지만요. 황금 문장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이 한번 메모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선택한 황금 문장은요. 딱따구리가 찾아와서 선인장과 함께 지내는 장면입니다. 딱따구리는 이제 더운 낮에는 그늘지고 추운 밤에는 따스한 훌륭한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선인장은 딱따구리가 해로운 벌레들을 잡아먹어 병에 걸리지 않게 되었지요. 네, 딱따구리와 선인장이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두 단어로 얘기하면 공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아마 생태계 속에서 동물과 식물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공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선인장에도 찾아오는 동물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서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된답니다. 네, 딱따구리 등 많은 동물이 찾아왔을 때 선인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100년, 200년까지 살아가는 선인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선인장이 성장했을 때 많은 동물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찾아와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지낸답니다. 자, 사막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동물들은 많은 위협을 느끼고 산다고 그랬는데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선인장에게 찾아갈 수 있다니. 그런 자리를 내어준다는 선인장 마음, 정말로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인장은 무엇보다도 푸근한 마음과 보람된 마음을 갖고 있겠죠. 거대한 사막 속에서 나의 존재가 정말 우뚝 서 있는 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많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인장이 없다면 이 많은 동물들은 어디서 먹이와 지낼 곳을 찾을까요?
자, 사막에서 선인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선인장이 200년 동안, 오랫동안 산다면 200년 동안 사는 동안 많은 동물들이 찾아와서 먹잇감도 찾아 먹고 보금자리로 살 수 있는데요. 만약에 사막에서 선인장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많은 동물들도 사라지게 되고 살 곳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떠나겠죠. 선인장이 사는 이 사막은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황량한 벌판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선인장이 사는 곳에서 옛날에는 선인장을 마구잡이로 잘라서 땔감으로도 쓰기도 했대요. 그래서 더 이상 선인장이 사막에서 사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든답니다. 자, 사막에 선인장이 없다는 건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정말 오랜 동안 사막의 선인장을 잘 보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 지구를 더욱더 안전하고 아름답게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책 속에 중요한 단어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메마르다. 물기가 사라지는 걸 메마르다 그러죠. 그다음 건조하다. 이것도 메마르다와 건조하다와 관련성이 있는 단어고요. 보금자리는 따뜻한 쉼터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금자리하고, 총총이는 아주 많이 박혀 있는 것을 총총이라고 하고, 늠름하다. 따리를 틀다. 따리를 틀다는 뱀들이 뭔가 은신처에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앙상하다. 이런 단어들도 여러분의 뜻을 한번 새겨보면서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인장 호텔은 선인장이 그 사막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정보가 많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면 선인장 호텔을 읽고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된 것도 많은데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해 보면 뭐 사막에는 생명체가 많이 살고 있다. 서로 도움을 주고 살아가고 있다. 공생관계라고 그러죠. 선인장은 거대하고 오래 산다. 뭐 200년 동안 산다 그랬으니까 사막에서 선인장은 잘 버틴다. 네, 식물이 흔히 갖고 있는 뿌리, 줄기, 잎의 모습을 그 선인장은 사실은 선인장이 보여지는 거는 잎부분이 아니라 줄기 부분이고요. 선인장에 붙어 있는 가시가 잎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사막은 너무나도 건조하니까 사막에서 잎들이 호흡하면서 다 말라 죽게 되는 거를 최소한의 호흡과 숨을 쉬도록 가시로 잎이 변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이 선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네, 오늘 선인장 호텔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재미있었나요? 네, 책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요. 간단한 느낌 정도? 오늘은 선인장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는 책이니까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글쓰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글쓰기 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던 생각들이 잘 정리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보람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드니까요.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